예,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기념회를 우리 실무진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조촐한 밥 먹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밥은 하나도 안 주고 전부 서 계시고 그랬는데 이쪽에 자리가 좀 있으신데 이쪽에 와서 좀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한참 서 계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이 작은 출판인데 자리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게 돼서 더할 수 없이 아주 기쁩니다. 오늘 이 책은 사실은 제 이름으로 출간을 돼 있습니다만 함께 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과 지혜를 이게 담아놓은 그런 공동의 그 책입니다. 내용도 뭐 평화체제 문제, 경제 문제, 사회복지 문제, 민주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두루두루 다룬 그런 주제라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갖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생각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그마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광장 개간지에서 매번 그 좌담회를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을 해서 10년을 했는데 10년 끝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는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0년을 진정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언젠가는 다시 평가를 받고 물론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난 10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무능할 뿐만 아니고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였다고 3년 만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이 현 정부한테 실망을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참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전쟁이 나서도 그렇고 자연재해가 나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국가의 가장 소중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난 3년 내에 벌린 것을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은 그리 중요치 않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의 그렇게 민감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소고기 수입 조건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완화시키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위험해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거짓말을 한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데서부터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 촛불 시위를 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 또 절규, 또 가진 그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보면서 아주 원초적인 이 정권의 불신 이런 것이 몸에 점차 이렇게 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했는데 바로 이어서 4대강 운하, 대운하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4대강 살리기라는 말로 이제 하는 걸 보고서 자연의 생명까지도 이 사람들은 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이 그렇지 수억 년,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을 내려온 자연의 그 물줄기를 무슨 수로 인위적으로 더 살린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차라리 토건업자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그건 강인해도 살죠. 토건업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강까지 죽여버리는 이 아주 정말로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은 그것을 복구하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5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피해를 우리 후손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저는 더더욱 놀랐던 것은 용산 그 참사입니다. 거기서 강제 철거에 투쟁하는 분들에게 그 투입한 경찰을 저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잔혹한 훈련을 받고 가장 용맹무쌍하게 싸우는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하는 경찰 특수부대입니다. 남태령에 가면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통령 경호실을 대신할 때 훈련하는 걸 보고서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콱 누르기만 하면 절명을 하는 시킨 사람들입니다. 300m 밖에 있는 소주병을 권총으로 쏴서 명중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경비부대 그 경찰이 아니고 테러리스트들만 진압하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경찰을 용산에 투입했다는 걸 보고서 그것은 용산의 철거민을 테러리스트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찰청장은 단죄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재집권하면은 그 청장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던 정권이 이제 올겨울 구제역을 한번 보십시오. 돼지한테 저주받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돼지한테 저주받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350만 마리의 돼지가 통째로 땅에 묻혔습니다. 아마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이렇게 돼지한테 저주받는 사회가 된 적은 없을 겁니다. 돼지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이 있습니다. 그 혼백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돼지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땅에 묻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르던 가축을 어떻게 그렇게 묻습니까? 한 끼만 밥을 못 먹여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돼지가 벌써 3,000마리, 10,000마리, 50,000마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청정국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0만 마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청정국가가 되겠습니까? 무지몽매하게 10만 마리가 넘어갔어도 청정국가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 전부 살처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단순히 청정국가라는 그 알량한 이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350만 마리의 돼지를 죽이는 이 처참한 사회를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농림부 장관이 결단을 못 내리면은 총리나 대통령이 청정국가 포기해라, 예방주사 놔라 혹은 막았어야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2조 원 돈을 물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과 무지함, 무책임함, 이게 정권을 끌어갈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 내년 투표해서 보자. 투표해서 보자. 투표가 이제 내년에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총선을 잘 치르고 대선을 잘 치러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5분의 대통령 중에서 제일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우리가 교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굉장한 자괴감을 느껴서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아까 2년 남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2년 남지 않았습니다. 10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달. 참 지난 3년 엄청나게 인내심을 가지고 모질게 살아왔는데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총선 공천작업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제 텔레비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옵니다. 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예? 뭐 금년 말에 나갈 사람 뭐 하려고 관심을 갖겠어요. 이제 텔레비에 안 나옵니다.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예, 총선 잘 치러야 됩니다. 총선을 잘못 치르면 대선은 가보지도 못합니다. 총선에서 소수파가 되면은요, 소수파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92년이 그랬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갖은 욕을 먹으면서 신한국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아니, 총선을 치렀는데 그쪽이 과반수를 후딱 넘기고 나니까 대선 구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건 92년도 제가 선거기획단장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내년이 바로 총선을 4월달에 하고 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총선에서 다수당을 못하고서 소수당이 돼서 야당이 돼가지고 야당 소수당 대통령 찍어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찾아다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일화만 했으면 이 사람들은 다수당이 다 될 텐데 그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해달라고? 쪽박 안 깨지면 다행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선을 잘 준비해서 치르려고 지금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다녀보면은 우리 김두관 지사 여기 와 계신데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이긴 이후로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한명숙 총리하고 지난번에 부산 갔더니 우리가 묻지도 않는데 택시기사가 부산 경남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더 좋아해요, 우리보다. 네? 그게 91년 3당 합당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과반수 넘기고 부산 경남에서 상당수 의석 얻으면은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한나라당이 120석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게 옛날 그 노태우 그 민자당이죠. 민자당이 얻었던 의석이 그때 130석인가 그랬습니다.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에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요새 대선을 위주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여론조사 어떻고 하는데 그거 전부 속임수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아니고 총선을 이기면은 무슨 다 날라가 버리고 맙니다. 총선만 이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신드롬이 다 날라가 버리고 안개가 싹 걷히고 누가 이제 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가 될 거냐. 저는요, 내년 총선 잘 공동으로 치러내고 그 다음에 연립정부를 만드는 공약을 가지고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면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과장때가 얘기하면은 선거에 관한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 예. 예, 95년 조순시장 선거도 참 어려운 선거를 역전을 시켰고요. 97년 대통령 선거도 참 어려운 선거를 역전을 시켰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어려운 선거를 다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선거 기획을 맡았었어요.
업어치기를 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가 이제 조금 남은 게 참 좋기도 하지만 조금 남은 게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적으니까. 준비할 시간은 적지만 더 부지런히 더 열린 마음으로 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 또 모든 이 나라의 삶을 걱정하는 종교인, 지식인, 일반 시민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면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점심때에도 몇 분이 그런 참 고뇌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내년 총선 대선이 가장 훌륭한 개혁이고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임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92년도 2002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고 단일화를 했지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마지막에 다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IMF가 오면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만 단일화를 만들어서 과반수를 넘기면은 지금 여론상 1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별명이 확 바뀝니다. 예? 별명이 확 바뀌어요. 독자자의 딸, 이렇게. 예? 예? 유신의 딸. 예? 그가 사람 손바닥이라는 게요. 하나도 손 안 들게 바로 뒤집어진다니까요.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예? 언론도 확 바뀝니다. 보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단일화를 해내는데 아주 진력을 할 겁니다. 저는 이번 12년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야권 대통합, 야권 대연대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집권을 반드시 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참 말씀 시원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